안녕하세요. 시민 됐습니다. 제가 잠깐 어디 이동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비가 또 떨어지고 있네요. 첫 번째는요, 제가 바로 직전에 방송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정치인으로 선언하고 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기사 내용을 쭉 보고 나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대체로 물론 디테일한 게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사실 모르죠. 대체로 제가 2019년도에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에서 말씀드렸던 조국 사태 당시에 이제 일련의 상황들과 거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재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인사권을 침해하겠다라든지 또는 조국을 몰아내겠다라든지 라이벌인 조국을 제거하겠다라든지 단순히 이런 생각에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수사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범죄 관련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또 보면 이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이전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적폐 사건 수사들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 수사팀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관련한 재판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남겨놓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다음 정권에 가서 문재인 정부에게 그대로 독이 된다 라는 걸 윤석열 총장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국 관련 수사나 옵티머스 라임 관련 수사들은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총장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특별히 해서 그걸 예측했다든지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충심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모든 거를 다 법대로 처리해서 대통령한테 완전히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기계적으로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죠. 윤석열 총장도 충분히 그거를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사소한 건 같았으면,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예 사소한 건 같았으면 봐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소한 건이 아니었잖아요. 정영진 교수의 1심 판결문이 560페이지나 됩니다. 그 안에는 16가지 정도의 범죄가 다뤄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한 건입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 하나하나는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의 윤리, 공직자의 재산 등록 관련 문제, 이런 것들에 이후 다른 정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바, 검찰 쪽 분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실 그 밑에 있던 한동훈 부장이나 박찬호 공안부장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사실 수사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공격받은 게 뻔히 보이니까. 저 선배 어렵사리 구수해가지고 계속 평검사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탄압받다가 이제 중앙지검장 되고 이제 검찰총장 되셨는데, 그래서 저 형님 좀 편하게 사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밑에 후배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총장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범죄를 어떻게 눈 감냐 라고 판단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또 저렇게 학대받고 고통받으니까 총장이 가능한 버티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에 있는 저 수사 공무원들, 수사관들 포함한 저 후배들 한 분은 또 자살까지 하셨죠. 그런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뭐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초심이 변하고 그 안에서 많은 부패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보다도 괴로워할 거고 저 또한 누구보다도 더 호되게 그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범죄 청산, 박근혜 정부의 범죄 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빨리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런 생각에서 지금 대권 행보를 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옵티머스니 라이민이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그냥 그대로 덮이고 묻혀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받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숭배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사람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선하고 안 선하고를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을 안 믿고 보는 게 나를 지키는데 가장 나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고요. 그 두 번째 안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점령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몇몇 진보학자들, 카톨릭대에 계시는 분들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미군 포고문을 인용을 해서 미군이 점령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그 글자 그대로만 읽고 역사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글자에 쓰인 그대로만 읽고 그대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진짜 잘못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나 소련군이나 사실상 해방군으로 들어온 거지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파의 점령 대상이었던 거는 전쟁을 하고 항복을 했던 일본 제국, 그리고 일본 제국 군대, 이들의 무장 해제가 그들의 목적이었고요. 행정 유지 및 관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이전에 카이로 회담이나 뭐 얄타 회담이나 이런 포츠담선 이런 데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까지 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조선은 해방시킨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조선을 점령하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좌파들입니다. 남노당이나 조선노동당 계열들이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소련 해방군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미제를 몰아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한에 저번에 나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한의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게 만든 게 북한 공산당 김일성 집단입니다. 그들이 사실 이전에 남한에는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죠. 일본 일제시대 공무원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말단이든 고위직이든 간에 그 다음에 경찰 출신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만주군이나 일본군 소속의 장교들도 많았습니다. 네, 다 친일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독립투사들이 들어와서 정부를 구성하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일파들이 이제 미군정을 좀 코어 삶아가지고 미 군정 당시에 자기들이 이제 행정을 계속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 의회 반민특위가 진행이 되고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도요, 스네이크리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냉혹하고 냉혈하고 사람 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친일파인들 신뢰를 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허물 있는 사람들 델타 쓰는 것처럼, 왜냐면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충성을 당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들이 허물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니까 데려다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숙청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도태를 시키든 어떤 식으로든 사회 전반에서 숙청을 했을 거예요. 종교계든 교육계든 뭐 군이든 전부 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김일성, 북한입니다.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일본군, 일본 경찰 출신의 친일파들이 전쟁 영웅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은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나라와 가족과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숙청을 할 수가 없어요. 친일했다고. 왜냐하면 똔똔인데 이제 아무리 민족 해방, 조국 해방 운운해도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죽인 북한 공산군에 대항해서 자기 가족과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친일파라고 숙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득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전쟁 영웅으로 만든 게 바로 김일성, 북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의 이제 우상화를 위해서 같이 전쟁을 했던, 그리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자기 친구들도 다 소련파, 갑산파, 연안파 이래가지고, 소련파는 북한이구나. 하여튼 뭐 중국, 친중국,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다 숙청을 했죠 또. 그러니까 진짜 의리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명색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철학도 없이, 물론 이제 이재명 씨가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 중간에 다 건너뛰고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뭐 검정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시험 쳐서 하는 거고, 솔직히 대부분의 어떤 그 한국 남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윤리, 도덕,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국사도 거기서 배우고요. 이게 아무리 뭐 국정교과서가 뭐 구리네 어쩌네 해도 그렇게 청소년기에 이렇게 어떤 인격이나 사상이 만들어질 때 배운 국가관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때 그냥 증오만 배웠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나 하든가 국무총리나 하든가 남 밑에서 이렇게 지시받아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본인이 직접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꿈과 무슨 미래를 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제 뭐 답답해 하시는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대표는 본인이 약속했던 거 하나하나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셨고, 요번 대선은 안 나오겠다고 하셨고,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사람 만나고 다니시고요. 민생 활동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또는 뭐 다른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안철수 씨는 준비된 연정 파트너인 동시에 준비된 국무총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정당의 당대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지지 얻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준비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되죠. 그렇게 안정된 길을 안철수 씨는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분들도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잘 되기만을 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오죽이나 공지에 몰렸으면 저렇게 추잡스러운 어떤 스캔들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에게 흠집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먼저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 성범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조작을 가하고 수많은 이미지 메이킹을 가했습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흠집나는 게 너무 싫어서 마치 만들어진 인형의 집처럼 만들려고 끊임없이 밑바닥에서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은폐하고 덮고 무마하려고. 이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지지를 접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고요. 과거에 그들은 많이 싸워왔고 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늘 민주당이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득권이 되고 나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지키고 또 돈을 벌고자 그들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증오했던 극우 보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지자 여러분들도 그런 모순된 행동을, 내가 왜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나를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그 정치인도 잘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트위터에서 문바라고 욕하는 그 많은 사람들, 마이페이스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얘기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조리에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모든 인사들을 쉴드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조국 사태 때 자신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조국을 지지해 놓고서는 조국 반대했던 사람들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괴롭혔거든요. 이제 와서 그 신앙을 부정하자니 부정할 수 없으니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음모로 몰아붙이고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답답해가지고 제가 몇 마디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